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서 YTN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습니다만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으로는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며칠 전 스크린도어에서 젊은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었고 강남역 또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도 있었고 그래서인지 요즘 하루하루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마음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분들에게는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방송 시작하면서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자분들 역시 좀 더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좀 조용한 노래로 먼저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조동진입니다. 제비꽃. 조동진의 제비꽃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초반의 코너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중년들의 마음, 중년심, 줄여서 중심인데요. 개편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처음이라는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첫아이인데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쁨도 있고 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다 그럴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냥 다른 거 없고 그냥 건강하게만 이게 뭐 딸아들 이런 거보다도 열손가락 뭐 이렇게 건강한 아이만 태어나줬으면 그런 바람이었죠. 뭐 생명이 이렇게 내 뱃속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지? 그런 신비로움, 놀랍고 그런 다 똑같지 않을까요? 새로운 생명을 다시 내가 만들었다는 것 뿌듯함이 있었죠.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그런 거죠. 뭐 요즘은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그런 존재로서 어떤 아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보호해줘야 할 대상자로 생각했다라면 이제는 나이가 24, 5살 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아들이 더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첫아이는 우리 맞이로서 든든하고 아버지하고 요즘은 친구처럼 잘 지내려고 서로가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뭐 부모들하고 대화가 없다 그러는데 요즘 너무 뭐 대화가 많아가지고 참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첫아이 얘기하면 다들 미소부터 지으실 겁니다. 신비로움, 기쁨, 놀라움, 뿌듯 이런 단어들이 귀에 잡힙니다. 저도 첫아이를 좀 늦게 낳았는데요. 그래서 더 두렵고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첫아이를 가졌을 때 그리고 세상에 내보냈을 때 키울 때 매 순간순간 정말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느껴보셨죠?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의 첫아이 관련 문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문자 번호는 샵0945 샵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진 문자 역시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 있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일산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 워터파크 입장권 2장씩,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요일 코너 이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주제가 첫아이라서 요거 골라봤습니다. 강은철 내가 찾는 아이. 백세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우린 너무 준비 없이 맞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똑똑 50 플러스 재테크.
그렇죠.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는 100점 만점에 47점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준비했습니다. 똑똑 50 플러스 재테크. 똑똑하게 노후도 마련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똑똑 지금이라도 문의하셔도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고득성 SC제일은행 TV사업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0세 수명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금융권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고객들 만나시면 준비들을 잘하고 계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두드러진 특징? 뭐 준비를 잘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예, 네. 돈이 아무리 좀 많아도 100세 시대다 보니까 시간이 길잖아요. 네. 또 50세 초반에 이렇게 은퇴하시고 100세 시대면 50년인데 실제로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우리가 한번 숫자로 놓고 본다면 네. 뭐 3억이라는 노후 자금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고객분이 시켜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3억을 가지고 150만 원씩 쓰고 살고 싶다는 거죠. 한 달에. 그래서 운영 수익률을 갖다가 한 2% 정도로 해서 네. 언제까지 쓸 수 있냐 예. 계산을 해보니까 57세에 은퇴하면 74세면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니까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15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금방 네.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그걸 뭐 돈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면 1,500만 원씩 쓴다고 생각하면 네. 30억도 그만큼 빨리 소진된다는 그러네요.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신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노후 준비 잘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부딪히는 문제가 많죠. 잘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또박또박 나오게 만들었는데 뭐 자녀가 결혼한다든지 갑자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죠. 뭐 네. 무리하게 창업했다가 뭐 빚을 갚는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50세 초반에 또는 60세 초반에 나는 다 준비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근데 전 참 의아스러운 게 우리가 평균 수명이 70세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세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받는 충격은 말이죠. 굉장히 놀랍고 막 걱정스럽거든요. 그냥 아이 잘 키우고 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나한테 좀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과거엔 했는데 네네. 더 이상 그런 생각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또 공부를 안 시킬 수도 없고 남들 하는 만큼은 시켜야 되겠고 네네. 남들 놀러가 주말에 어디 갔다 왔다고 다들 문자 주시거든요. 네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되겠고. 근데 막상 딱 닥치면 그 아래가 절벽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갑작스럽게 닥친 건 아니고 2000년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가 좀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도 네. 있고 집값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고 네. 금리도 꽤 괜찮았고 아하. 뭐 저축을 해도 괜찮았고 예. 또 그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네. 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한창 일하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너무나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비유를 한다면 그 망망대해에 우리가 아주 황홀경에 빠져서 배를 잘 타고 가다가 네. 고약한 파도를 만난 겁니다. 네. 근데 시대적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서 새롭게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령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그러니까 자녀가 나를 부양할 것이다. 라고 했던 기대했던 응답 비율이 훨씬 더 낮아지고 있고요. 뭐 집값도 예전처럼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더 극단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뭐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된 거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위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들 멀쩡히 지나갔는데 나만 진흙탕에 빠진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속에 있고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뭐 생각하셔야 될 게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힘든 거예요. 지금요. 네. 시대 자체가 힘들고 네. 지금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세대가 돈 걱정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심하대요.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30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고 있잖아요. 갚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차를 보니까 차를 사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차량 할부금을 갚다가 네. 이제 집을 사니까 집 대출을 갚다가 그렇죠. 이제 40대가 되니까 자녀 교육비에 막 연락에 쏟아붓다가 네. 뭐 갑자기 50대가 되니까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고 어휴. 예.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네. 퇴직금 받아 나오니까 또 갑자기 또 결혼한다 그러고 애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그러다가 이제 창업을 한번 했어요. 근데 네. 경험 없이 하다가 무리한 창업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여러 가지가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뭐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문자를 주셨네요. 6741님이세요. 저는 부모님 봉양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노년에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니 잔인하긴 하지만 저도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오늘 똑똑 50+ 재테크 여러분 고민거리 노후 준비 상담 받거든요. 그냥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셔도 됩니다.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나는 했는데 우리 때는 했는데. 저도 참 죄송해요. 네. 항상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네. 제 목소리가 상당히 젊게 들릴 텐데요. 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방송을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과 비슷한 연령대일 것 같아요. 저도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답도 없는 사실 개별적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답들이 다 될 수는 없지만 네. 계속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그 지식과 내용들을 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참 말씀드리면서도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제일 억울하신 세대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봉양을 했고 아래로 최선을 다했는데 네. 소위 말해서 받을 게 없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30대 분들도 이렇게 또 피해 증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어떤 증상?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래도 금리도 높았고 집 취직도- 샀으면 좀 올라가가지고 또 누리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엔 집값도 떨어지고 네. 또 취직도 안 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대별로 고통사항이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하, 네. 그렇군요. 자, 6412님이 지금 65세 뇌졸중 경력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고 싶은데 보험도 들 수도 없고 늘 재발 위험 때문에 불안하고요. 이럴 때는 금전적인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문자 주셨나요? 참 어렵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게 이런 재정적 관리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들어두시는 게 좋은데 사실 젊었을 때는 마냥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놓친 다음에 사실 보험을 또 가입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제가 한번 경험이라기보다도 제가 한번 인터뷰한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12년 전에 파고다 공원에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네. 기자는 아니지만 네. 뭐 한번 노인분들의 삶을 한번 들어보자. 예, 예. 근데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하루에 5천 원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밥은 거기서 배식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뭐 배가 고프잖아요. 노인분들이 되면. 근데 뭐라도 사 먹고 싶은데 하루에 5천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일이면 얼마죠?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이면은 한 달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의 수중에 있는 10만 원과 젊은 사람들의 수중에 있는 10만 원은 완전히 차이가 크다. 다르네요. 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는 한참 잘 나갈 때는 네. 그렇죠. 우리 전성기죠. 우리 프로그램 전성기. 우리 전성기 시절에는 네. 우리 1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점심 먹을 수 있는 친구들하고. 그렇지만 노인의 수중에 있는 10만 원은 다릅니다. 그러네요. 네. 4412님, 5천만 원 정도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주식을 해야 될지 부동산을 하기엔 돈이 모자라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50대 후반, 늙지도 젊지도 않은 나이죠. 그렇죠. 50대 후반인데 5천만 원. 참.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자, 여기서 질문도 그렇잖아요.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주식을 해야 될까요? 부동산을 해야 될까요? 항상 상품으로 먼저 들어가 버려요. 자, 그거는 뭐냐면 상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을 올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천만 원 넣었는데 5,500이 되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잘못된 재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5천만 원이 되게 그분한테는 우리가 듣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느낄 거예요. 어떤 사람 10억 있는 사람 5천만 원이 적을 수 있지만 5천만 원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종잣돈이고 가장 뭐 최고의 돈이지 않습니까? 네. 노후 자금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래 상품부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랬을 때 사실 우리 주변에 고수익의 유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 돈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근데 그 자금의 용도부터 먼저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노후 자금이라고 규정하신다면 네. 노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실지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노후 자금일수록 우리가 노후 파산의 그 두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투자 사기나 금융 사기거든요. 네. 금융 사기, 투자 실패. 그래서 잘못 그렇게 투자하면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성 있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원금 손실 안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원금 손실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이렇게 안전성 있게 운용해야 되는 원금 손실이 안 되면 또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일단 상담을 받으셔야 되나요? 그렇죠. 5천만 상담을 원. 받으시고 네. 여러 군데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 네. 여러 군데 상담 받으시면서 비교도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네.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투자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에는 실패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코너 똑똑 50 플러스 재테크 고득성 SC제일은행 PB사업본부장과 함께 여러분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에 관해서 도움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참 어렵습니다. 사는 게 팍팍하고 좀 힘든데 그래도 지금에 있는 가진 조건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샵 0945 여러분 현재 갖고 계신 경제 관련한 노후 대비 문자 받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잠시 후 2부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첫 곡입니다. 최성수 기쁜 우리 사랑은. 네, 최성수의 기쁜 우리 사랑은 들려드렸습니다. 자, 똑똑 50 플러스 재테크 사연이 와 있어서요. 요 사연을 듣고 또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고득성 본부장님 잘 들어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48배 애청자입니다. 친정어머니와 저의 답답한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을 청합니다. 저는 일남 3여로 큰오빠에 저와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큰오빠는 장남이란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건 물론 부모님께 모든 혜택이란 혜택은 꽂고 자랐습니다. 오빠는 대학에 대학원까지 공부했지만 저는 겨우 울고불고 매달려 전문대를 졸업했고 제 여동생 둘은 결국 대학도 못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방에서 땅도 꽤 갖고 계셨는데 너무 보수적이었거든요. 문제는 사회에 나온 오빠가 2, 3년 만에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돈을 다 대줬죠. 딸들한테는 돈 벌어서 알아서 시집가라고 하시더니 몇 번이나 말아먹은 오빠는 집안을 일으켜 세울 장남이란 이유로 계속 밀어줬습니다. 3년 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알아보니 그 많은 땅 다 팔아먹고 시골집 한 채와 두 분의 노후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월세 받는 빌라 한 채밖에 안 남았더군요.
더 큰 문제가 생긴 건 직후였습니다. 마지막 사업이라며 빌라까지 저당 잡혀 시작한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엄마가 살던 빌라는 넘어가 저희 집으로 모시고 있고요. 임금 체불로 소송당한 오빠는 감옥에 가게 돼 합의를 하려면 엄마의 마지막 하나 남은 몇 푼 안 되는 시골집까지 팔아야 될 상황입니다. 새언니는 매일같이 눈물바람으로 엄마한테 매달리는데 저희 딸들은 반대입니다. 사실 냉정히 말해 오빠 내가 엄마의 노후를 책임질 것 같지도 않고 맨몸으로 내몬 딸들은 사실 형편이 어렵거든요. 그 시골집마저 팔면 노령연금밖에 못 받는 이른의 엄마는 폐지 줍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아프시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누가 됩니까? 제가 나쁜 동생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 이거 들어보니까요. 네. 이 주변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런 사연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사실 네. 이거 뭐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연을 갖다가 많이 못 접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도 이런 사연을 많이 제 독자분들이 저한테 편지 보내주셨거든요. 네. 자, 근데 먼저 이런 사연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조언이요? 일단은 부모님이 자녀한테 어때 지원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참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참 애매한 말씀인데. 선을 딱 그으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사업이라는 게 항상 나와요.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사위가 사업을 하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줬다. 그러다 어려워져서 경매가 가고 항상 네. 그런 스토리로 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고 사실 끝나셔야지 이렇게 보증을 쓴다든지 대출을 받아서 준다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면 서로 간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 사연 보내신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딱한 상황이죠. 빌라마저도 한 채 날려먹었고 네. 근데 마지막으로 시골집밖에 없는 시골집.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럼 시골집마저도 이제 팔아서 이제 뭐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도 이제 선을 긋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팔아서 여러 가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네. 부모님 부양에 대한 책임이 그러면 부메랑으로 다시 그 자녀들한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꼭 부메랑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대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애매하단 말이죠. 이거를 팔아서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금 갖고 있을 수도 없고. 네. 한번 이거를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주택연금. 요즘에 최근에 주택연금 3종 세트라는 게 나와서 이렇게 작은 주택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더 혜택을 줍니다. 가령 네. 1억 원짜리 주택인 경우는 지금 한 3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0세 노인들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게 이제 35만 원까지 더 늘려서 주거든요. 네. 최근에 주택연금 예. 3종 세트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 시골 주택이나 이렇게 자그마한 주택들이 신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시골집 하나 있는 거 그러면 사실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담보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네네. 20만 원 받으시는 돈이 있는데 노령연금 거기다 예. 추가로 한 35만 원 정도 더 받으시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뭐 그러면 좀 애석하고 좀 답답한 면이 있겠죠. 지금 며느리가 계속 와서 울고불고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까지 해준 걸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근데 부모님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그거- 합의금을 주면은 네. 감옥을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감옥이라는데 어머니가 흔드실리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법률 쪽에서도 제가 네. 로펌에서도 좀 일을 해봤는데 네. 이게 법률이라는 게 딱 참 이게 복잡해요. 사람이 이렇게 뭐 구속되고 그러면 이 사람 빼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금액을 가늠할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것들도 재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부모님, 어머님의 미래도 중요하고 또 이거 부양하시는 또 부양하시는 사연을 보내신 분이 있잖아요. 딸, 그분에게 따님. 또 네. 부메랑으로 날라올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참 애매한 사연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그래도 한 가지 솔루션을 약간 드린다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주택연금 신청을 통해서 노후에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비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합의를 해나가면서 서로 얘기해 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6454님이 아마도 어머니 입장이 돼보신 것 같아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교도소에 있는데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 집 하나 남았다고 해도 사람이 중요하지 돈 나고 사람 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여태 도와줬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 라디오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든 게 돈에 대한 거는 울고 웃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네. 결정이라는 문제가 선택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도와주지 말라. 그거 제가 할 자격이 없고요. 네. 한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 그러니까 가족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말씀을 서로 얘기하는 게 필요한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사연이요. 예. 저는 어머니가 일단 따님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한번 보살펴주고 네. 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의 도움을 주고 딱 선을 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딸들이 지금 피해의식이 있으세요. 네네. 우리는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네네. 게다가 엄마까지 모시고 있는데 그런 서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0337님이 요즘에는 자식들이 흥청망청 쓰다가 생긴 빚을 나이든 부모가 대신 지고 파산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젠 불효 파산이란 말도 있다고 하네요. 하셨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한 거 보니까 60세 이상 노년층이 네.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숫자에 놀랐는데요. 네. 100명 중 3명 이상이 31.6%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3명 이상. 예, 예. 상당히 놀라운 결과인데. 그러네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네. 그 이유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 자녀가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손주나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군요. 예, 이런 두 가지 사연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점점 부모에 대한 부양보다는 이제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자녀를 과도하게 지원하다가 좀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불효 아. 파산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4612님, 주식을 좀 했었는데 펀드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펀드는 좀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요. 확실한 주식에 투자할까요?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펀드를 할까요? 그러니까 확실한 주식이라는 건 없죠. 글쎄, 저도 지금 그 단어가 놀라웠는데. 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더 위험하죠. 사실요. 주식이라는 네.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고 네. 잘 알고 내가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식 투자할 때 자기가 다 워렌 버핏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네. 보면 주식 투자하다 실패한 경우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러니까 펀드라는 것은 유행을 지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최근에 워낙 수익률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투자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상담받으셔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주식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4385님, 아무리 퍼주어도 아들은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의 남은 여생, 이 아들이 봉양해 드릴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님의 남은 여생을 위해 딸들이 집이라도 지켜드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참 애매한데 가만히 갖고 있으면 계속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택연금이나 그래서, 솔루션 드린 이유가 네. 그러면 계속 또박또박 받으시면 거기서 용돈이라도 주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20만 원에다가 35만 원 1억짜리라면 네. 55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딸이 주는 용돈도 있으니까 네. 거기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현재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연금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다면 지금 거의 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가 상당히 길게 됐죠. 20년이 훨씬 넘었죠. 네. 그래서 작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완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네.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이 87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죠. 네네. 생각보다 많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10년에서 20년 사이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정도의 수령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국민연금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강제적으로 네. 들으셔야 되는 연금이고 이게 들으셨을 때 노후에 그나마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80만 원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재테크부터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아까 주식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본적인 연금부터 마련하시고 네. 그러니까 집도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마련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좀 고수의 재테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똑똑 50 플러스 재테크 시간인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정보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고득성 SC제일은행 PB사업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늘의 중심, 중년의 마음, 중심의 주제로 이제 첫아이 얘기를 해드렸던 2421님이 첫아이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설레고 하지만 나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낯설었던 그래서 미안하고 첫아이 때 많이 미안해들 하십니다. 뭔가 어설프고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시죠. 0031님 둘째 아이가 왜 그렇게 귀여웠을까요? 첫아이에게 차별 아닌 차별을 했습니다.
보통 둘째들을 다들 이뻐하시고 첫아이한테는 자꾸 책임을 지워주시죠. 둘째 잘 봐라, 잘 대해줘라, 양보해라 이런 거. 3124님. 아빠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무섭고 무거웠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함께 아빠로 커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또 4511님. 이런 마음 처음이었는데 누군가를 처음 보고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첫아이를. 그래요. 사실 저도 이 첫아이를 보면서 생애에서 처음으로 2기가 아닌 2타로 삶의 방향이 전환됐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첫아이. 우리 모두에게 기적 같은 선물이었죠. 첫아이 문자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정태춘, 박은옥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도 더불어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이 바로 당신의 최고의 날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